세계무역기구 WT 회의 폭탄 선언이 나왔습니다. 한국만 차별하는 바이든의 행정명령을 한순간에 무효화시켜버릴 수 있는 강력한 판결이 나온 것인데요. 한국이 유럽연합을 설득시키는데 성공하면서 미국이 한국으로부터 역공을 당하고 있는 놀라운 상황이 만들어졌습니다. 한국산 전기차뿐만 아니라 철강과 반도체, 그리고 바이오 산업까지 모두 떼둬서 가려 했던 바이든의 야심이 한순간에 무너져버린 것인데, 상황이 갑자기 이렇게 180도 역전되자 바이든이 긴급으로 한국에 도움을 요청한다는 놀라운 보도까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놀라운 내용 여러분들에게 지금 바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조지프 로빈의 바이든 주니어 1942년 11월 21일생 펜실베니아주 스크랜턴에서 태어난 아일랜드계 미국인인 그는 델라웨어 대학교에서 사학과 정치학을 전공한 후 시러큐스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한 뒤에 변호사 자격을 따고 변호사로 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처음 정치에 뛰어든 것은 1970년 뉴캐슬군의회 의원으로 선출되면서부터인데요. 만 29세의 젊은 나이에 미국 민주당 소속으로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시 상대 공화당 후보는 델라웨어 주에서 오랜 경력을 가진 현직 상원의원 제이 케일럽 보그스로 워낙 영향력이 막강한 인물이었기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어차피 떨어질 테니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젊은이에요. 바이든을 내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모두의 예상을 뒤엎고 바이든이 상대 후보를 1% 차로 꺾는 이변을 만들며 전국적인 주목을 받게 됐습니다. 아직까지도 바이든이 미국 최연소 상원의원이라는 기록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기쁨도 잠시였고, 그로부터 한 달가량이 지난 후인 12월 18일 그의 부인과 자녀들이 교통사고를 당해 부인과 갓난딸은 사망했고, 어린 두 아들은 중상을 입었습니다. 이 충격으로 상원의원직을 포기할 생각까지 했으나 주변의 만류와 도움으로 의원직을 수락하기로 했습니다. 이듬해 초 국회의사당 대신 아들들이 입원한 병실에서 상원의원 선서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2008년 11월 사이에 버락 오바마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바이든 부통령이 됐습니다. 당시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우리는 한국처럼 해야 한다. 한국을 보고 한국을 따라해야 한다. 한국처럼 하지 않으면 미국은 뒤처질 것이다라며 연일 한국을 예찬했는데요. 당시 바이든 부통령도 오바마의 옆에서 한국의 잠재적 성장 가능성을 높이 평가하며 한국과 최고 수준의 동맹관계를 만드는 데 일조했습니다. 그리고 2020년 말 바이든은 그의 평생 소원이었던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습니다. 처음에는 트럼프에 밀리는가 싶더니 매우 중요했던 미시간, 일리노이, 버지니아 등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최종 당선됐는데요. 828만 표를 얻어 트럼프를 700만 표 이상 차이로 따돌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한국의 한 점의 실수도 범하지 않았던 바이든이었기 때문에 한국인들도 그를 매우 호감으로 생각했습니다. 미 여론조사기관은 퓨리서치가 올해 1분기 미국의 17개 우호국 국민들을 대상으로 실시해 지난달 말 발표한 조사에 따르면 한국 국민의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신뢰도는 2022년 기존 7%로 트럼프가 17%를 기록했던 것과 비교하면 하늘과 땅 차이의 엄청난 격차입니다. 한국인들은 바이든을 누구보다 더 믿었습니다. 미국과 적대관계에 있는 중국, 그리고 러시아와 과감하게 손절을 했습니다. 기존의 한국 기업들이 중국과 러시아에서 벌인 사업 규모가 엄청났기 때문에 상상을 초월하는 손실을 또 안으면서까지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신뢰관계 구축을 위해 한국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미국의 수십조 원의 투자를 발표한 현대차를 배신하고 한국산 전기차에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란 충격적인 행정명령에 서명하는가 하면 미국 대표 기업인 애플은 한국이 아닌 중국의 반도체 기업과 손을 잡았음에도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는 가운데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중국에서 모든 사업을 접으라고 압박하고 있습니다. 삼성과 SK의 경우 중국에서의 매출 외에 50에 육박하다 보니 타격이 심각한데요. 결론적으로는 미국 외에 중국 내 반도체 시장도 싹쓸이하겠다는 것이고,
나아가 한국에 있던 반도체 일자리들을 모두 미국으로 흡수해 버리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터치. 충격적인 것은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한국의 코로나 기간 동안 획득한 타이틀이 백신허브 마저 뺏어 버리겠다고 선포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기술력과 생산 능력을 자랑하는 한국의 삼성바이오로직스와 셀트리온, 대한국제약, 바이오 기업들의 코로나 기간 동안 엄청난 대활약을 하면서 WHO는 한국을 글로벌 백신 허브로 단독 선정하는 파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한국은 앞으로 백신 바이오, 생산 능력 및 기술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해 정부 차원에서 수십조 원의 투자 계획까지 밝혔는데요. 바이든이 이마저도 미국으로 뺏어가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바이오 의약품 등 바이오 산업에서도 미국 내 연구와 제조를 강조하고 나서면서 우리나라 제약, 바이오 업계도 술렁이고 있습니다. 13. 국내 주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 조 바이든 미 대통령의 바이오 분야의 미국 내 생산을 골자로 한 국가 생명공학 및 바이오 제조 이니셔티브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난리가 났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이제 한국의 바이오 의약품 생산을 위탁하지 않고 미국에 지은 새로운 공장에서 생산을 하도록 만들려 하고 있는데요. 이승규 한국바이오협회 부회장은 우리 바이오의약품 위탁 개발 생산 기업들이 이미 글로벌 무대에서 인정받는 경쟁력을 갖추고 있기는 하지만 미 정부가 바이오의약품의 미 국내 생산 등을 강조한다면 한국 기업들이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바이든이 곧 다가오는 11월 미국 중간선거를 의식해 표를 얻기 위해 한국에 있는 모든 일자리를 미국으로 빼서 우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한국의 전기차에 이어 바이오까지 몽땅 미국으로 뺏어 가려는 바이든의 시도가 한순간에 무너져버릴 것으로 보입니다. 세계무역기구 WTO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상황이 완전히 뒤집혀 버린 것인데요. 블룸버그에 따르면 한국이 설득에 성공한 유럽연합까지 바이든의 차별 법안을 무효화시켜야 한다며 WTO 법에 위배된다고 선언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바이든이 행정서명한 인플레이션 감축법이 다른 나라의 명백한 불법임이 의심된다며 WTO 법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이미 미국을 법을 유튜브에 제소할 준비를 마쳤는데요. 유럽연합이 한국의 뜻과 함께하는지 여부가 이번 제소의 핵심이었습니다. 여기 WTO 예산 분담 비율표가 있습니다. 분담하는 만큼 그만큼 파워를 가지는 것인데 미국 11, 5%로 1위에 중국이 12.1로 2위에 3위 독일, 4위 일본, 5위 영국, 6위 프랑스, 7위 한국 순입니다. 만약 한국이 홀로 미국을 상대로 싸웠다며 상대가 되지 못합니다. 그런데 유럽연합 전체와 영국까지 한국 편에 서게 되면서 한국은 단숨에 절대 파워를 지니게 됐습니다. 독일과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이탈리아의 지분을 합산하면 20%가 넘습니다. 미국의 2배에 육박하는 수준인데요. 전문가들은 유럽이 한국에 가세한 이상 사실상 WTO의 판결은 이미 정해진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전했습니다. 바이든은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초비상이 걸렸습니다. WTO의 판정 결과는 권고 수준이 아니라 이 강제력을 부여하기 때문입니다. 또 분리투표의 협약은 담보력조차 없는 다른 국제기구의 협약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모든 회원국이 가입한 다자조약이든 일부 회원국 간에 체결된 복수조약이든 WTO의 협약들은 모두 분쟁 해결 제도의 대상이 되며 판정이행은 승소국의 보복 권한을 통해 담보됩니다. 즉, WTO가 한국의 손을 들어주는 순간 미국은 한국산 전기차에도 똑같은 규모의 보조금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한국과 유럽연합은 미국산 자동차에 말도 안 되게 높은 관세를 부과하거나 하는 보복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미국 경제를 지탱해온 미국 자동차 회사들의 순식간에 파산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도 모른 채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국과 다른 나라들의 패배에 미국의 승리에 늘 외치며 연일 자축하고 있습니다. 최후방국들을 이용해 정치표를 얻어내려다가 역으로 크게 당해버린 바이든 그의 한국차별법은 돌이킬 수 없는 실수였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를 보내시길 바랄게요.